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문대원 박사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쉬십니다. 그래서 저희 워싱턴에 한면색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첫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정들을 지금 갖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어제 13일 일요일까지는 영국 남서부 해안 도시인 코누월이라는 데서 G7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들도 초청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우선 미국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상징성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4년 동안 좀 이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게 한 약속들, 또 지구촌 전체의 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팬데믹, 또 경제난 이런 갖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그래도 지구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7나라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이 7개국 서방선 7개국 정상들이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하나의 전환점을 돌아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일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민정으로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벨기에 브뤼셀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월요일에 1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지금 30개 회원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러시아에 대해서 우선 대응을 하는 그런 그 군사동맹, 안보동맹입니다만은 여기에 중국과의 대결도 아주 지금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을 좀 활용하는 결집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바로 나토 동맹국의 그 주된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16일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처음으로 밀러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일정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제 우선 견합을 한 다음에 우선 그 중국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맞상대하려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일정을 통해서 G7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팬데믹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을 해서 또 경제도 되살리는 여기에 이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거의 이제 윤곽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백신을 뭐 각국이 뭐 선진국이 뭐 미국부터 해서 상당히 그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백신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최빈국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보도에서 정한 나라가 92개국입니다. 92개국에 대해서 이제 사실 무상기사 기부를 하는 백신을 그 G7에서만 10억 도스, 10억 회분을 내년 말까지 무상 기부하는 계획을 합의해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이제 그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절반인 5억 회분을 미국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방문 뒤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5억 회분은 모두 그 파이저에서 사들여서 UN 그 코백스라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유엔 그 세계 보건기구의 프로젝트가 코백스인데 여기에 기부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포를 해주는 92개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건데 92개국에 북한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기부를 해야 하는 그런 나라에 아마 들어갈 것이고요. 예. 이번에 그 국내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 부분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5억 회분을
2억 회분은 이제 올해 말까지 8월에 시작한다는데요. 8월에서 12월까지 2억 회분을 이제 기부를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3억 회분 모두 파이저에서 사서 기부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파이저 백신 살 때 한 도스당 $20씩 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도 파이저도 아마 CEO까지 거기 영국에 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3분의 1 가격인 $7에 공급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돈 없는 나라에게 모두 이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도 이미 뭐 돈은 뭐 많이 벌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억 회분 $35억 미국이 지불하고 하는데 상당히 단가는 좀 낮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10억 회분을 기부하는데 이제 전체 그래도 이 최빈국까지 맞추고 어느 정도 백신을 접종시키려면은 한 110억 회분 한 $500억 들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IMF가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각국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무장관들이 이미 그 G7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는데 법인세를 각국 어느 나라든지 최저 법인세 15%를 이제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조세 피난처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나는 곳에 가갖고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만 놓거나 네, 네. 이 헤드쿼터를 거기다 둬갖고 세금을 안 내는 대기업들을 겨냥해서 어디 가든지 적어도 15%의 세금, 법인세를 물려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런데 서방 선진 7개국이 이제 동의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을 시행하려면은 각국 의회가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일입니다만 일단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팬데믹, 그 백신 기부 또 이제 경제 살리기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 세법 개정 같은까지 합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G7 회담에서도 그렇고 또 나토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그렇죠. 러시아가 주 타켓이었고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지금 중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좀 도전 과제 이제 두 나라의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시절에는 아주 대놓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안 따르면 우린 동맹도 상관없이 내가 상대를 하마라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나섰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맹까지 다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하는 바람에 이제 4년 동안은 상당히 그 유럽 동맹국들하고도 껄끄러운 관계가 펼쳐졌던 것인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메시지나 이제 맞대결하는 상대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여전히 그 통상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백신만 해더라도 지금 백신 외교에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서방 선진 7개국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중국은 이미 그 백신을 95개국에 2억 6천만 회분을 공급키로 약속하고 지금 벌써 지난해 여름부터 공급해 왔습니다. 네, 네. 모르긴 몰라도요. 인도네시아니 뭐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은 백신을 꽤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중국산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맞추고 그것을 국민 건강을 한다면 당연히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백신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서방 선진 7개국이 중국을 뒤따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도전, 외교적, 뭐 통상적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군사적인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뭐 백신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바이러스 진원 질환 얘기까지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중국산 백신이 그 효과가 좀 상당히 의문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몽골과 시세이도 군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받아갖고 그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상당히 환자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서방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만큼 지금 중국이 2억 6천만 회분을 공급을 95개국에 해왔다는데 시력 4,200만 도스는 돈 주고 판 것이거든요. 네, 공짜가 네.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중국과 거래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이 지금 따라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최근에 뭐 송유관을 비롯해서 모조리 지금 사이버텍의 용의자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 상당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유가 급등 같은 경우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뭐 중국하면 또 사이버 공격에 아주 또 정번인으로 이미 꼽혀왔기 때문에 악명 높여왔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공동 도전에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요.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새로운 사회 인프라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과 협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 월요일까지도 말씀드렸던 건 바이든 대통령과 카피토라는 공화당 상원의원 또 그 뒤에는 뭐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과의 협상이 장기간 계속돼 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결국은 화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수요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 전에 전날 깨졌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당시 결렬된 이유가 이제 1조 달러 가까이 제안을 했지만은 카피토 상원의원의 실제적인 새로운 뉴 스펜딩이라고 하는데요. 뉴 스펜딩 돈을 또 투자하는 거는 3천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좀 성의가 없고 시간 끌기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당적인 그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한 협상이 완전 끝난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초당파들이 다시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나선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 등 10명입니다. 그 뒤에는 또 10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명이면 이거 상당한 그 큰 블록이거든요. 왜냐면은 50명 중에서 10명, 공화당의 10명만 끌어들이면은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일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초당파 상원의원들의 목소리를 이제 무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자기들이 사전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8년간 1조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과 1조 달러까지 낮출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고전에 공개적인 것만 해도 1조 7천억 달러까지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상당히 근접할 수 있고 특히 뉴 스펜딩이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서 백악관에서 거절을 했는데 5,790억 달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적어도 6천억 달러는 돼야 된다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와 5,790억 달러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세금 인상이 다 빠져야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코비드 패키지로 지원한 거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쓰자, 전용해서 쓰자. 그 다음에 뭐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서 민간 투자도 받다는 얘기고, 또 지역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것도 허용하자. 그러니까 세금 인상을 뺀 모든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이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외유 중이지만은 백악관에 제시해 오면은 사실 거절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휘발유세를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연동해서
그럼 당연히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휘발유값도 올리는 얘기 있는데 네. 이거 백악관에서 받아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데 문제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 진영의 그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애를 맞아요, 이제 맞아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네. 초당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면요. 지금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추가 현금 지원이라든지 또 인적 인프라 방안에 이제 이 사회 인프라 방안에 들어있는 게 4천억 달러짜리 그 홈케어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장기 그 요양 프로그램인데요. 요런 것도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방약 값이고. 그러면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은 다 잃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관철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초당적 타협에 기대지 말아라. 저 사람들 해봤자 맨날 이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맨 처음에 1조 9천억 달러짜리가 바로 이들이 9천억 달러짜리를 내놨다가 안 돼갖고 결국은 일방통행 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또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조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이들의 그 방안대로 또 결정된다고 하고 확신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